네, 금년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업종 중 하나 꼽으라면 바로 철강 업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전망이 될지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박민진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철강주 하면 가장 먼저 대장주인 포스코 한번 지난 상반기에는 그래도 4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그제 26만 원까지 말 그대로 계속 내리막 걸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물론 회사에서는 아직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 부분 진단해 주시죠.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는 지주사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10일 지금 이사회에 일단 그 안건이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인적 분할일지 물적 분할일지 일단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아 네. 보이고요. 이제는 어느 쪽의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주가에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는 기존 주주분들한테 유리한 방식은 이제 인적 분할 방식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가 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그 배경 자체가 사실은 자금 조달보다는 네. 아무래도 지금 올해 이제는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앞으로 이제는 추진하게 될 수소 산업이나 신소재 산업 같은 신성장 사업들이 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어떤 의도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인적 분할 방식이 좀 유력한 방식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물적 분할 방식일 경우에는 사실 어제 오늘 이제 올랐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실망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일 이후에 어떤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사실 포스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이었거든요. 맞아요. 포스코 비롯해서 다른 철강 업체도 흐름 좋지 않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함께 좀 세워주시죠. 네, 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3분기에는 포스코, 현대해철 다 역대 이제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4분기 흐름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여실히 보여준 그런 하반기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 모멘텀은 하반기에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부동산 이제는 디벨로퍼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둔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포스코나 현대해처 같은 이제 그룹사들 주가가 같이 좀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트리거 자체는 네. 중국의 이 철강 수요 모멘텀이 중국.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는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증자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거나 이제 멈춰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는 중국의 수요 모멘텀 둔화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빠르면은 내년 초 정도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부진했던 이제 인프라 투자 부문도 내년도에 다시 재개가 될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는 빠르면은 내년 초에는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빨리 반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년에 상고 하저로 정리할 수 있는 철강 업종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는지 증권회사에서 어떤 시각 가지고 있는지 이담기호 캐스터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철강주의 주가가 점차 힘을 얻고 있죠. 철강 업황에 대한 4개 증권사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KB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제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면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과 자동차 산업 확대로 글로벌 철강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중국의 탄소 배출 감산 노력으로 철강 산업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변수도 언급을 했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철강선 및 석탄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경우에 철강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투자 유망 종목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의 내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영업이익 또한 높은 수준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전방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반도체 수급 악화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 대비 9%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삼성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삼성증권은 내년 하반기 철강 수급의 우호적 흐름을 기대한다라면서 현재 우려는 과도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내 철강업체 대부분이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GDP 증가율에 기반해서 철강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꼽았는데요. 포스코가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에 밸류에이션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올해 4분기부터 견고한 실적을 시현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의 철강업종 의견 살펴보시죠.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에서 중국 순수출 물량의 감소는 추세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 대신 신성장 산업을 육성 중이라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내는 GDP가 3%대 성장했다라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업종 내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현대제철과 고려아연을 꼽았습니다. 현대제철의 4분기 영업이익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철스크랩 가격의 안정과 자동차 강판 수출 물량이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주목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의 의견 보시죠. 유안타증권은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타 지역이 증대를 이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중국의 철강 산업은 전년 대비 모두 제한적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포스코와 고려아연을 제시했는데요. 포스코는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탄탄한 본업과 신사업의 시작이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내년 영업이익이 5%대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개 증권사의 철강업종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철강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변곡점, 변수로 중국을 가장 많이 꼽으셨거든요. 내년도 철강업종 업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네. 큰 그림에서는 이제 타 증권사들의 의견하고 다르지는 않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이 과거와 같이 이제 공급 과잉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초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철강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 뭐 두 자릿수의 어마어마한 낙폭을 사실 기록을 했던 조강 생산량 흐름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초과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이제 공급 부족, 쇼티지 자체는 사실 해소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급 상황이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황에 강력한 하방 경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사실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철강 가격 반등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요 자체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예, 그 시점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중반 정도 춘절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철강 산업하면은 이제 철광석을 이제 불로 고로에서 이제 끓기 때문에 비친환경이라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전 세계 방향이 뭐죠? 이제 환경, 다시 말해서 그렇죠.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때문에 좀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요. 급기야는 이제 미국, 중국 모든 국가 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이것이 철강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네,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섹터입니다. 다만 그 영향이 당장 내년도에 나타날지 5년 뒤에 나타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철스크랩이라고 하는 고철이죠. 예, 고철의 이제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철광석을 좀 덜 쓰고 그렇죠. 이미 한번 썼던 고철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이 철스크랩 가격이 이제 강세이다 보면은 철스크랩을 주로 쓰는 전기로 제강사들이나 또는 전기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미국 같은 지역에서의 코스트 푸시 압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철강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러겠죠.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는 길게 보자면은 결국에는 탄소에 대한 비용 자체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예. 그리고 이제는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네. 예, 이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전기료 비중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수소환원 제철, 뭐 탄소 포집 저장 이런 어떤 신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제조 원가 상승 압력, 즉 코스트 푸시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철강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어떤 종목을 꼽으시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는 탑픽으로 이제 포스코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내년도에 이제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보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루사인 포스코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각도 앞으로 점차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금년 초부터 유진투자증권 박민진 연구위원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주가가 최근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고려아연 내년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고려아연은 상당히 좀 방어적인 속성을 가진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시황이 안 좋거나 또는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늘 아웃퍼폼을 하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네.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본업 가치가 완만하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정적인 퍼포먼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나 10월 달에 이제는 신성장 사업인 동박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증설로 이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 정도에는 또 다시 어떤 모멘텀으로 그러겠네요.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년도 2022년 업종 전망으로 철강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